돌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오래된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우리가 아는 시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도시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래뿐입니다. 모래와 침묵뿐입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묻습니다. 문명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질문,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그 시작이 정말 시작이었을까요? 교과서는 명확합니다.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기원전 3000년경, 문자가 생겨났고 도시가 세워졌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전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고 인간은 비로소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이야기입니다.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고 이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문명의 요람, 인류의 첫걸음, 우리는 이 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 그 시작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뿌리를 줍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안정감 아래로 작은 의문들이 스며듭니다. 왜 수메르는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왜 그들의 지식은 그렇게 완성되어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최초를 찾으려 할까요? 그리고 최초를 찾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정말 진실에 도달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을 발견한 것 뿐일까요? 오늘 밤 우리는 익숙한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 보려 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어둠 속을 걷듯이 벗어나 보려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 그 자체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우리는 잠들 것입니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질문들이 꿈으로 변하는 그 순간에 잠들 것입니다. 고고학은 우리에게 연대기를 주었습니다. 층층이 쌓인 시간의 지층, 각 층마다 이름이 붙어 있고 각 이름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부족에서 도시로, 구전에서 문자로. 이 연대기는 아름답습니다. 마치 계단처럼 명확하고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거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발굴한 것을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발굴되지 않은 것까지 아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문자를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아는 것일까요?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또한 남아있는 자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라진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완벽합니다. 인간은 시작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어디서 왔는지 안다면 우리는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를 찾습니다. 최초의 도시, 최초의 문자, 최초의 법. 최초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깊은 밤에 우리는 의심합니다. 우리가 찾은 최초가 정말 최초일까? 아니면 단지 남아있는 최초일까? 모래는 많은 것을 숨깁니다. 물은 더 많은 것을 삼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보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것은 어떻게 될까요? 보존되지 않은 것, 발굴되지 않은 것,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일까요? 수메르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둠, 침묵, 알 수 없는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원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원시라는 단어는 우리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발전되지 않은 단순한 야만적인
우리는 과거를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를 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점은 언제나 임시적입니다. 로마도 정점이었습니다. 바빌론도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는 가설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만약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되었다면, 만약 수메르가 시작이 아니라 재시작이었다면, 만약 그들 이전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까요? 이것은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은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발견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확신을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을 위해, 그리고 잠 속의 꿈을 위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라진 종족도, 잃어버린 문명도, 모래 아래 묻힌 진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셔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의 강으로, 의심의 바다로, 그리고 결국 고요한 잠의 해안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붑니다. 모래 사이로, 돌 사이로, 시간 사이로 붑니다. 그 바람이 속삭입니다. 너희가 아는 것은 시작이 아니라고. 너희가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밤에는 진실이 다른 목소리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천천히 흐르는 그곳을. 기원전 3500년경 그곳에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 우르크, 에리두. 이 도시들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하룻밤 사이에 지어놓은 것처럼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점진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작은 마을에서 큰 마을로, 큰 마을에서 도시로. 그러나 점진적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수메르 도시들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건축은 정교했고, 그들의 조직은 복잡했고, 그들의 지식은 광대했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령 문자라고 불리는 점토판에 새겨진 쐐기 모양의 문자를. 그 문자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였습니다. 음절과 의미가 결합된 추상적 사고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거의 완성된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연습했던 것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수학을 알았습니다.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시간을 재는데 사용하는 60분, 60초의 체계를. 그들은 천문학을 알았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계절을 예측했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이른 시기의 법들을. 재산권, 상속권, 계약의 개념을. 이 모든 것이 거의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농경의 발전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정착 생활이 인구 증가를 가져왔고, 인구 증가가 사회 조직의 필요성을 만들었고, 사회 조직이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다고. 이것은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이것은 증거가 뒷받침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설명이 언제나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메르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론 유적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들의 흔적이, 초기 농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수메르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능력의 거리가, 조직의 거리가, 지식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메우는 것은 추론입니다. 아마도 이러했을 것이다. 아마도 저러했을 것이다. 라는 추론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전 단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중간 과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증거를 기다립니다. 새로운 발굴을, 새로운 발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 그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혹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수메르 유적을 보면 당신은 느낍니다. 이것은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이미 성숙한 무언가라는 것을. 우르의 지구라트를 보십시오. 거대한 계단식 신전탑을. 그것은 수백만 개의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벽돌은 정확하게 구워졌고 정확하게 쌓였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건축을 알았습니다. 역학을 알았습니다. 조직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르크의 성벽을 보십시오. 길이가 10km에 달하는 성벽을. 그것은 방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전쟁을 알았습니다. 전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안다는 것은 오랜 경험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싸웠고, 누군가에게 졌고, 배웠고, 다시 지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요? 점토판에 새겨진 상업 기록을 보십시오. 거래의 내역을, 빚의 기록을, 이자의 계산을. 그들은 경제를 알았습니다. 가치를 알았습니다. 교환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를 거쳐 축적되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대들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세대들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수메르는 도약이었다고. 인류 역사의 특별한 순간이었다고.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고. 그리고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역사에는 도약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예상치 못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약조차도 발판이 필요합니다. 도약하기 위해서는 딛고 설 곳이 필요합니다. 수메르 이전의 메소포타미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강이 흐르고 평원이 펼쳐지고 하늘이 넓게 펼쳐진 그곳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무리로 흩어진 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은 사냥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씨앗을 뿌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을 것입니다. 밤 하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같은 별들이 같은 패턴으로 빛납니다. 수메르인들이 본 별을 그들 이전 사람들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저것은 무엇일까? 저것은 왜 움직일까? 저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호기심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식을 향한 욕구는 문명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과 지식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관찰, 기록, 분석, 전승.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메르가 보여준 지식은 그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밤은 깊어갑니다. 질문도 깊어갑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의심할 뿐입니다. 수메르는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이전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지식은 그들이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물려받은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물려받은 것이라면 누가 물려준 것일까요? 바람이 불고 모래가 움직이고 시간이 흐릅니다. 어딘가에 답이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적에, 아직 해독되지 않은 문자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증거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답은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것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때때로 가장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문을 안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치 강물이 흐르듯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정 속에 머무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신화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점토판에는 신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엔키, 엔릴, 이난나,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랑의 여신. 이 신들은 인간처럼 행동했습니다. 싸우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고, 문명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수메르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화를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신들은 하늘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땅에 내려왔고 인간을 가르쳤고 다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신화는 말합니다. 신들이 인간에게 농사를 가르쳤다고, 금속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고, 문자를 가르쳤다고, 마치 선생님처럼, 마치 스승처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화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화는 고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고. 그들은 과학을 몰랐으므로 신화를 만들었다고. 천둥을 신의 분노로, 홍수를 신의 심판으로, 풍요를 신의 축복으로 이해했다고.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전부인 설명일까요? 왜냐하면 신화는 단지 상징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또한 기억입니다. 집단의 기억, 세대를 거쳐 전해진 기억입니다. 물론 그 기억은 왜곡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야기꾼이 바뀌며 목적이 달라지며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기억도 여전히 기억입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진실의 씨앗이 남아 있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을 보십시오. 그것은 수메르 왕들의 목록입니다. 누가 언제 통치했는지를 기록한 목록입니다. 그런데 그 목록의 초반부는 이상합니다. 왕들의 통치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길기 때문입니다.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은 4만 3천 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어떤 왕은 3만 6천 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상징이라고, 신화와 역사가 뒤섞인 것이라고, 초기 왕들은 신화적 존재이고 후기 왕들은 실제 인물이라고, 그리고 이것도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증거가 뒷받침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왜 수메르인들은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들은 왜 상징과 역사를 구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구분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정말로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었을까요? 그들이 믿었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신화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수메르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도, 그리스도, 인도도, 중국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신들이 인간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신들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은 문화가 비슷한 이야기를 할까요? 우연일까요? 인간의 보편적 심리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공통된 경험이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화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화는 은유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러나 은유와 상징도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항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화 속의 신들은 실제로 외계인이었다고,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이었다고, 그들이 고대 인류를 방문했고 지식을 주었고 떠났다고. 이것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그러나 추측을 완전히 무시해야 할까요? 추측은 때때로 질문의 시작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추측이 나중에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륙 이동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대륙이 움직인다니. 그러나 증거가 쌓이면서 그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화를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회의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어서는 안 되지만 모든 것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신화는 거짓이 아닙니다. 신화는 다른 종류의 진실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신화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신화와 역사 사이에 뚜렷한 선이 없었습니다. 신들의 시대와 인간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연속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경험한 이야기, 그들의 조상이 전해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전승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치며 변합니다. 세부 사항이 바뀝니다. 과장이 추가됩니다. 의미가 재해석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남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 무언가 기억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은 남습니다. 수메르 신화가 전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온 존재들, 지식을 준 존재들, 문명을 가르친 존재들. 만약 이것을 상징으로 본다면 그것은 무엇의 상징일까요? 만약 이것을 기억으로 본다면 그것은 무엇의 기억일까요? 어쩌면 신들은 다른 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발전된 부족, 더 많이 아는 부족. 그들이 왔고 가르쳤고 떠났거나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설명입니다. 어쩌면 신들은 더 오래된 문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메르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이유로 사라진 문명. 그들의 지식이 일부 남았고 수메르가 그것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지식의 출처는 잊혀졌고 신화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설명입니다. 혹은 신들은 정말 신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 우리의 범주에 맞지 않는 존재들. 이것은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의심할지. 그러나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신화가 말하는 것을, 침묵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밤은 더 깊어집니다. 신화는 꿈과 닮았습니다. 꿈도 상징이고, 꿈도 기억이고, 꿈도 진실의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는 신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잠에 들듯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는가? 답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혹은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고 숨 쉬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적어도 오늘 밤에는 충분합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모래가 속삭이고 신화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음으로 흘러갑니다. 역사 속에는 사라진 것들이 많습니다. 사라진 도시, 사라진 왕국, 사라진 민족. 어떤 것들은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폐허를, 유물을,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트로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트로이는 신화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속 허구의 도시였습니다. 아무도 트로이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하인리히 슐리만이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트로이를 발견했습니다. 신화가 역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폼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가 도시를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도시는 땅 아래 묻혔습니다. 그리고 1000년 이상 잊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녔지만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18세기에 발굴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된 도시가 멈춰진 시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앙코르 와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 정글 속에 숨어 있던 거대한 사원 단지를 한때 번영했던 크메르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이 쇠퇴하고 사원은 버려졌고 정글이 그것을 삼켰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것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서구 탐험가들이 19세기에 그것을 재발견할 때까지 이것들은 우리가 아는 사례입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발견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많을까요? 여전히 땅 아래, 물 아래, 모래 아래 묻혀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자연은 강력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모든 업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지진이 도시를 무너뜨립니다. 화산이 도시를 묻습니다. 홍수가 도시를 쓸어갑니다. 사막이 도시를 삼킵니다. 정글이 도시를 감쌉니다. 바다가 도시를 잠깁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자연은 모든 것을 되돌립니다. 기후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의 기후는 변합니다. 천천히 혹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빙하기가 왔다 갔습니다. 사막이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해수면이 올랐다 내렸습니다. 이런 변화는 문명에 치명적입니다. 풍요로운 땅이 사막이 되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기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대격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성의 충돌, 초화산의 폭발, 거대한 쓰나미. 이런 사건들은 드물지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문명도 멸종할 수 있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을. 건물은 무너집니다. 돌은 풍화됩니다. 금속은 녹슬어 사라집니다. 나무는 썩습니다. 천은 부패합니다. 뼈조차 분해됩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닷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표면의 70%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아래에는 우리가 거의 탐험하지 못한 세계가 있습니다. 해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산맥이 있고 계곡이 있고 평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유적도 있을 것입니다. 빙하기 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12,000년 전 해수면은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았습니다. 지금은 바다인 곳이 그때는 육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마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도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지금 바다 밑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대부분 모릅니다. 가끔 발견됩니다. 잠수부가, 연구자가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수중 유적이, 돌로 된 구조물이, 설명할 수 없는 인공물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막 아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하라 사막은 한때 초원이었습니다. 강이 흘렀고 호수가 있었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후가 변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초원이 사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위성사진은 보여줍니다. 사막 아래의 강의 흔적을, 호수의 흔적을, 어쩌면 정착지의 흔적을.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 탐험되지 않았습니다. 모래 아래 몇 미터, 몇십 미터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문자 이전의 문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가 없다면 기록도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역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단지 침묵할 뿐입니다. 고도로 발전한 사회가 문자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문명의 필수 조건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잉카 제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키프라는 매듭 체계로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문자가 아니어도 기억하고 전달하고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돌과 흙과 나무로만 지어진 문명이 있었다면, 종이도 금속도 도자기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거의 남지 않을 것입니다. 돌은 풍화되고 흙은 흩어지고 나무는 썩습니다. 몇 천 년, 몇만 년이 지나면 그것은 자연과 구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설만 남은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틀란티스처럼 플라톤이 쓴 이야기, 고도로 발전했으나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사라진 섬나라. 우리는 이것을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의 비유라고, 철학적 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모든 전설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무언가의 기억이, 무언가의 왜곡된 반영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플라톤이 묘사한 그대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발전했으나 사라진 어떤 사회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 문명은 취약합니다.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취약합니다. 우리의 도시는 거대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작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정교하지만 시간 앞에서는 허약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한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을 보십시오. 한때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바빌론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보십시오. 수천 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도 끝났습니다. 우리의 문명도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어쩌면 천천히, 어쩌면 갑자기.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남길 것은 무엇일까요? 유적일까요? 신화일까요? 아니면 완전한 침묵일까요? 이것은 슬픈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현실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지는 것 또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상합니다. 덧없음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대해. 그리고 그 명상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은 고요합니다. 바람도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숨을 쉽니다. 천천히, 깊게, 고요하게 숨을 쉽니다. 사라진 문명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생각하며,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숨을 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흘러갑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음 질문으로, 마치 강이 바다로 흐르듯 흘러갑니다. 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문화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의 이야기, 세상을 덮은 물의 이야기, 모든 것을 쓸어버린 대홍수의 이야기, 수메르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옵니다. 우트나피쉬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신이 우트나피쉬팀에게 경고했습니다. 배를 만들라고, 가족과 동물들을 태우라고.
우트나피쉬 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습니다. 물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도시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트나피쉬 팀과 그의 배에는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구조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신이 인류의 죄악을 보고 홍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노아는 순종합니다. 홍수가 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립니다. 물이 산꼭대기까지 덮습니다. 모든 생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의 사람들과 동물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칼리온과 피라, 즈스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홍수를 보냅니다. 드칼리온은 아버지의 경고를 받고 배를 만듭니다. 홍수가 옵니다. 드칼리온과 피라만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나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인도 신화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누와 물고기. 마누가 작은 물고기를 구합니다. 물고기가 자라서 마누에게 경고합니다. 대홍수가 올 것이라고. 마누는 배를 만듭니다. 홍수가 옵니다. 마누는 살아남아 새로운 인류를 시작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신화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피족, 나바호족, 체로키족. 각기 다른 부족들이 각기 다른 버전의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같습니다. 물이 왔고 세상을 덮었고 소수만 살아남았습니다. 중국 신화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우치수의 이야기. 오랜 홍수가 세상을 괴롭혔습니다.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렸습니다. 물길을 내고 강을 정비하고 세상을 구했습니다. 호주 원주민 신화에도, 폴리네시아 신화에도, 아프리카 신화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문화가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서로 연결되지 않은 문화들이 서로 다른 대륙에서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한 가지 설명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경험. 모든 사회는 홍수를 경험합니다. 강이 범람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마을이 물에 잠깁니다. 이것은 두려운 경험입니다. 파괴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됩니다. 과장되고 확대되고 전 세계적 재앙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다른 설명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거대한 홍수가 있었을 가능성, 모든 문화가 기억하는 실제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 그것은 언제였을까요? 빙하기 말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15,000년 전부터 10,000년 전 사이, 지구는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얼음이 물이 되었습니다. 그 물은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해 수면이 올랐습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때때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특히 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빙하 호수가 갑자기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방출되었습니다. 해안 지역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살던 사람들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집, 그들의 마을, 그들의 삶이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해수면은 실제로 올랐습니다. 100m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은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느렸고 때로는 빨랐습니다. 어떤 지역은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흑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자들은 제안합니다. 흑해가 한때 호수였다고, 해수면보다 낮은 담수 호수였다고. 그러나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지중해의 물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흘러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폭포처럼 흘러 들어왔습니다. 흑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거대한 홍수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며칠, 몇 주 만에 해안선이 수 킬로미터씩 후퇴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세대를 거쳐 문화를 넘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신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역적 사건이 세계적 재앙으로, 자연 현상이 신의 심판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 지역에서 여러 홍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각각의 문화가 각각의 홍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이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수 신화의 보편성은 실제 경험의 보편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문명을 쓸어버린 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안에 있던 정착지들을, 강 하구에 있던 도시들을, 비옥한 저지대에 있던 마을들을 물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사람들은 이동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그러나 물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알던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륙으로 피난한 사람들, 높은 땅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의 세상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알던 모든 것이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기억하는 자들, 그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대해, 홍수 이전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었는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했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신화가 되었습니다. 신화로 남은 재앙의 기억,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바뀌었고 과장되었고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남았습니다. 물이 왔다는 것,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 소수만 살아남았다는 것. 만약 홍수 이전에 문명이 있었다면 해안 지역에, 강 하구에, 지금은 바다인 곳에 문명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모든 것을 덮은 후의 침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가라앉고 진흙이 남고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마을을 세우고 천천히 문명을 다시 만들어 갑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신화가 됩니다. 수메르는 홍수 이후의 문명일까요? 다시 시작된 인류의 역사일까요? 그들의 신화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왕들이 있었다고, 신들의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나 홍수가 왔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왕권이 다시 내려왔다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일까요? 상징적일까요? 아니면 왜곡된 기억일까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들을 뿐입니다. 물소리를, 먼 과거에서 흘러오는 물소리를, 밤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그 물소리를 듣습니다. 잔잔하게, 부드럽게, 마치 자장가처럼 흐르는 물소리를. 그것은 우리를 진정시킵니다. 왜냐하면 물은 파괴하지만 물은 또한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씻어냅니다. 그리고 물이 흐른 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흘러갑니다. 물처럼, 시간처럼, 이야기처럼 흘러갑니다.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끝을 향해서가 아니라 깊이를 향해 흘러갑니다. 돌을 보십시오. 아주 오래된 돌을. 기자의 피라미드, 스톤헨지, 마추픽추, 바알백의 신전. 이 돌들은 무겁습니다. 어떤 것은 수십 톤, 수백 톤에 달합니다. 어떤 것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운반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정밀하게 가공되어 틈새에 칼날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현대 공학자들도 놀랍니다. 어떻게 고대인들이 이것을 했을까? 크레인도 없고 트럭도 없고 전동 공구도 없이 동력은 인력과 동물뿐이고 도구는 돌과 청동뿐인데 어떻게 이런 정밀함을, 이런 규모를 달성했을까? 물론 설명은 있습니다. 많은 인력, 긴 시간, 영리한 방법, 경사로를 만들고 롤러를 사용하고 지렛대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입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이로움은 남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보십시오. 200만 개가 넘는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평균 무게가 2.5톤입니다. 어떤 것은 80톤에 달합니다. 이것을 쌓아 올려 140m 높이의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4,5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확성입니다. 피라미드의 밑뼈는 거의 완벽한 정사각형입니다. 오차가 몇 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내 모서리는 정확히 사방위를 가리킵니다. 오차가 1도의 10분의 1 이하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현대의 측량 장비 없이, GPS 없이, 컴퓨터 없이 천문 정렬을 보십시오. 많은 고대 유적들이 천체를 향해 정렬되어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하지의 일출을 가리킵니다. 뉴그레인지는 동지의 일출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앙코르 와트는 춘분에 정확히 동서축을 따라 해가 뜹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입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알았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행성의 궤도를, 계절의 변화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관찰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기록했습니다. 돌에, 점토에, 기억에 기록했습니다. 수학적 구조를 보십시오. 피라미드의 비율에는 파이가 숨어 있습니다. 황금비가 숨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의도일까요? 학자들은 논쟁합니다. 어떤 이는 우연이라고, 어떤 이는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수학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기하학을, 비율을, 계산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농경사회를 넘어서는 지식,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수메르, 인더스, 중국, 마야. 이 문명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사만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건축했고, 천문학을 연구했고, 수학을 발전시켰고,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원시적이라는 단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고대는 원시적이었다고, 현대는 발전했다고. 그러나 원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들은 전기가 없었고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했을까요?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식이 축적되고 전승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장인과 도제.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칩니다. 기술을 전합니다. 비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조금씩 더합니다.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집트의 석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도 석공이었고 할아버지도 석공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돌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자르는지, 어떻게 다듬는지, 어떻게 쌓는지. 그는 수십 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그의 손은 돌을 압니다. 그의 눈은 각도를 압니다. 그는 측정 도구 없이도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학습, 이것이 대부분의 지식입니다. 책에 쓰이지 않은, 문자로 남지 않은 지식, 몸으로 배우는 지식, 보고, 따라하고, 반복하고,
숙달하는 지식, 이런 지식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수됩니다. 직접, 개인적으로 전수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은 취약하기도 합니다. 만약 전수가 끊어진다면, 만약 스승이 죽고 제자가 없다면, 만약 재앙이 와서 장인들이 사라진다면, 그 지식도 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집니다. 문명이 문명을 가르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명이 다른 문명에게 지식을 전했을 가능성, 무역을 통해, 전쟁을 통해, 이주를 통해, 사람들은 이동했습니다. 아이디어도 이동했습니다. 기술도 이동했습니다. 수메르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우리는 이런 전승을 압니다. 문서로, 유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수메르 이전에, 이집트 이전에, 문자 이전에,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혹시 더 오래된 문명이 있었을까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혹은 완전히 사라진 문명이,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의 일부가 전해졌을까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리고 수메르와 이집트는 그 지식을 물려받았을까요? 이것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추측은 아닙니다. 역사는 깁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그중 일부일 뿐입니다. 문자 역사는 5천년입니다. 그러나 현생 인류의 역사는 20만 년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원시적이었을 것입니다. 수렵 채집, 작은 부족, 간단한 도구. 그러나 전부가 그랬을까요? 20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더 발전된 사회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질문할 뿐입니다. 그리고 고대 유적 앞에서, 그 정밀함 앞에서, 그 지혜 앞에서 우리는 경애를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해,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조용한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름 없는 석공을, 이름 없는 천문학자를, 이름 없는 수학자를. 그들이 만든 것은 남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들의 작품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밤은 깊고 별은 밝습니다. 고대인들이 본 것과 같은 별입니다. 그들도 올려다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이로워 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리고 그 경이로움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알고 싶다는 욕구가,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그 욕구를 공유합니다. 시간을 넘어, 문화를 넘어, 우리는 같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연결합니다. 고대와 현대를, 그들과 우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흘러갑니다. 질문과 함께, 경애와 함께 다음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가설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가설입니다.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으로서의 가설입니다. 사라진 고대 종족이라는 가설. 우리가 아는 문명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이유로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가설입니다. 이것을 정의해 봅시다. 사라진 고대 종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발전된 사회였을 것입니다. 문자를 가졌을 수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를 가졌을 수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문학, 수학, 건축, 항해술. 그들은 무언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전해졌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현대 학계에서 이 개념의 위치는 명확합니다. 주류 학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확인 가능한, 반복 가능한,
검증 가능한 증거를, 사라진 고대 종족에 대한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문적 가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문 밖에서는 다릅니다. 대중적 상상력 속에서는 이 개념이 살아 있습니다. 책이 쓰이고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이론이 제시됩니다. 어떤 것은 신중하고 어떤 것은 극단적입니다. 어떤 것은 증거를 찾으려 하고 어떤 것은 믿음에 의존합니다. 과학과 상상력의 경계. 이것은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과학은 알려진 것을 다룹니다. 증명된 것, 확인된 것을 다룹니다. 상상력은 가능한 것을 다룹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어쩌면 알 수 없는 것을 다룹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과학만으로는 새로운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력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극단적 주장과 신중한 접근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극단적 주장은 이렇습니다. 외계인이 피라미드를 지었다.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고 초고도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의 핵전쟁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은 흥미롭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 없는 주장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신중한 접근은 다릅니다. 그것은 묻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현재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닫지 않고 열어둡니다. 확신하지 않고 질문합니다.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 이것이 건강한 태도입니다. 가능성을 보는 것은 희망입니다.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희망, 새로운 이해에 대한 희망입니다. 한계를 보는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겸손, 우리의 이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겸손입니다. 사라진 고대 종족의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현생 인류는 20만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그중 5천 년만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나머지 19만 5천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대부분 모릅니다.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일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증거가 사라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증거를 파괴합니다. 만년이면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나무는 썩고 천은 부패하고 금속은 녹슬고 돌은 풍화됩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도시는 흙에 묻히고 문명은 잊혀집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만 년 전에 존재했다면 그 증거는 어떤 형태로 남아 있을까요? 돌로 된 거대한 구조물은 남을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스톤헨지처럼. 그러나 돌 구조물이 없었다면, 목재와 흙으로만 지었다면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것과 틀렸다는 것의 차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 주장이 틀렸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미지입니다. 틀렸다고 확정할 수도, 맞다고 확정할 수도 없는 미지입니다. 질문을 남기는 태도의 중요성. 우리는 답을 원합니다. 명확한, 확실한 답을. 그러나 때때로 답은 없습니다. 혹은 아직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질문을 유지해야 합니다. 닫지 말고 열어두어야 합니다. 확신하지 말고 탐구해야 합니다. 사라진 고대 종족이 존재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탐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밤에 듣기에 적합한 태도입니다. 확신은 날카롭습니다. 확신은 깨어있게 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부드럽습니다. 질문은 흐릅니다. 질문은 우리를 꿈으로 이끕니다. 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존재했던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열린 결론. 이것이 우리가 도달하는 곳입니다. 사라진 고대 종족은 가능성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반증되지도 않은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것은 질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탐험입니다. 생각의 탐험, 가능성의 탐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의 과거에 대해, 우리의 호기심에 대해 확신 대신 여운. 이것이 우리가 남기는 것입니다. 확신은 끝입니다. 확신은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여운은 계속됩니다. 여운은 마음속에 남아 생각을 낳고 꿈을 만듭니다. 밤은 깊고 질문은 부드럽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답은 아침의 일입니다. 지금은 질문의 시간입니다. 질문 속에서 우리는 쉽니다.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잠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사라진 고대 종족을. 꿈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의 도시는 서 있고 그들의 지혜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였나요? 당신은 무엇을 알았나요? 그리고 왜 떠났나요? 그들은 대답할까요? 어쩌면 대답할 것입니다. 꿈의 언어로, 상징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는 남을 것입니다. 느낌이, 인상이, 질문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의 목적은 답이 아니라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속의 휴식, 가능성 속의 휴식, 알 수 없음 속의 휴식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깊이로, 고요로, 잠으로 가라앉습니다. 사라진 고대 종족의 이야기를 안고 우리는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롭습니다.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기억은 과거의 정확한 재현이라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본다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은 창조입니다. 기억은 재구성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다시 만듭니다. 인간 기억의 특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선택적입니다. 어떤 것은 생생하게 남고 어떤 것은 흐릿해집니다. 어떤 것은 과장되고 어떤 것은 축소됩니다. 그리고 매번 기억할 때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기억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요?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보고 상상을 더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실제의 기억이고 무엇이 만들어진 기억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세대를 거치며 변하는 이야기.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전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각 세대는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합니다. 구전 전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가 없던 시대에 모든 지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사도, 법률도, 신화도 외워서 전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억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이 정확하게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보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꾼은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때때로 실수합니다.
때때로 의도적으로 바꿉니다. 청중에게 맞추어 상황에 맞추어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적됩니다. 세대를 거치며 누적됩니다. 신화화의 과정.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실제 사건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전설이 되고, 전설이 신화가 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언가가 추가되고, 무언가가 빠집니다. 세부 사항은 사라지고 상징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실제로 큰 홍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강이 범람해서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죽었고 생존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사건입니다. 생존자들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얼마나 높았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는지. 처음에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야기가 변합니다. 물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산을 덮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덮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과장, 혹은 정말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생존자에게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세상, 그들의 세상은 정말 물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 전해집니다. 신의 개입이 추가됩니다. 왜 홍수가 왔는가? 신의 심판이라고 해석됩니다. 누가 살았는가? 신이 선택한 의로운 자라고 해석됩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사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신화가 됩니다. 창조 신화의 일부가 됩니다. 세상이 파괴되고 다시 창조된 이야기가 됩니다. 원래의 홍수 사건은 이제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핵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 파괴, 생존, 새로운 시작. 사실에서 상징으로의 이동. 이것이 신화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진실이 되는 과정입니다. 문자적 진실에서 상징적 진실로, 역사적 진실에서 심리적 진실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역사, 기록자의 선택. 역사를 쓰는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무엇을 제외할 것인가,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무엇을 축소할 것인가. 이 선택은 권력의 행위입니다. 누가 기록되고 누가 잊혀지는가, 이것은 권력이 결정합니다. 승자가 역사를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정복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씁니다. 패자의 이야기는 사라지거나 왜곡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편향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가? 이것은 우연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어떤 문서는 살아남고 어떤 문서는 불타 없어집니다. 어떤 유적은 보존되고 어떤 유적은 파괴됩니다. 그러나 우연만은 아닙니다. 권력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보존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버려집니다. 침묵된 목소리들. 역사에는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들, 노예들, 가난하는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쓸 권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읽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사는 일부의 역사입니다. 특권층의 역사, 권력자의 역사, 문자를 가진 자의 역사입니다. 나머지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들도 살았고, 사랑했고, 고통받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삶. 이것이 대부분의 인간 경험입니다. 문자 이전의 모든 사람들, 문자가 있어도 쓰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들의 삶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만 압니다.
역사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부분을 연구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억의 왜곡, 역사의 불완전함.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현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함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기억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곡된 이야기도 무언가를 전합니다. 감정을, 가치를, 의미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진실의 일부입니다. 부드러운 성찰.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성찰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성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얼마나 취약한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를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슬프지만 또한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임은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흐릅니다. 기억의 강을 따라, 시간의 흐름을 따라 다음으로 흐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모를까요? 이것은 겸손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아는 것에 집중합니다. 발견한 것, 증명한 것, 확인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멈추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 고고학은 놀라운 학문입니다. 땅을 파서 과거를 찾습니다. 돌 조각을, 토기 파편을, 뼈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누가 여기 살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은 경이로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이 아직 밝히지 못한 영역은 얼마나 넓을까요? 지구의 표면적은 약 5억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중 육지는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탐사한 곳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땅은 아직 파보지 않았습니다. 발굴할 가치가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하고,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유망해 보이는 곳만 팝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유적의 가능성.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이 많다는 것을, 땅 아래에, 바다 아래에, 정글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을.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혹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진 해안선과 고대 도시. 빙하기 동안 해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지금은 바다인 곳이 그때는 육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해안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물고기를 잡고, 무역을 하고, 배를 타기 위해. 그렇다면 고대에도 사람들은 해안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해안에. 지금 그 해안은 어디 있을까요? 물 아래 100m, 200m 깊이에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정착지의 흔적이, 도구의 흔적이, 어쩌면 도시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물이 가리고 있습니다. 수중 고고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잠수 기술이, 탐사 장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다는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탐사한 해저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미지입니다. 가끔 발견됩니다. 난파선이, 수중 유적이 발견됩니다. 때로는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문명의 흔적이, 예상보다 오래된 구조물이 발견됩니다. 각각의 발견은 우리의 지식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일깨워 줍니다.
미래의 발견이 바꿀 이야기. 역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계속 다시 쓰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이야기를 수정합니다. 어제까지 사실이었던 것이 오늘 의심받고 내일 뒤집힙니다. 트로이가 그랬습니다. 한때 신화였던 것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루시가 그랬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가 그랬습니다. 문명의 시작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발견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는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바꿀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어쩌면 많이 바꿀 것입니다. 현재의 지식이 임시적이라는 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확실성을 원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지식은 임시적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에 기반한 현재의 해석입니다. 내일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론을 수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의 강점입니다. 변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인간의 겸손함. 우리는 작습니다. 우주의 규모에서 보면 우리는 먼지입니다. 시간의 규모에서 보면 우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작은 조각입니다. 전체 그림의 작은 조각입니다. 이 겸손함은 슬프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방적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압박을 덜어줍니다. 우리는 단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알 수 있는 만큼 알면 됩니다. 질문을 유지하는 태도. 답을 얻은 후에도 우리는 질문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답이 정말 맞는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가? 질문은 우리를 깨어 있게 합니다. 질문은 우리를 정직하게 합니다. 답보다 중요한 질문.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좋은 질문이 확실한 답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질문은 열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탐험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생각을 낳기 때문입니다. 답은 닿습니다. 답은 끝입니다. 물론 좋은 답은 새로운 질문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쁜 답은, 확신에 찬 답은 모든 것을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답을 너무 확신하지 않도록.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미지. 지금, 이 순간, 밤하늘을 올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들의 빛은 오래전에 출발했습니다.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별들 중 어떤 것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빛을 봅니다. 과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멀리서 천천히 불완전하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경외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느린 호흡의 서술. 우리는 천천히 숨을 쉽니다. 깊게, 고요하게 숨을 쉽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나 서두르지 않으며 숨을 쉽니다. 모름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모름은 가능성입니다. 모름은 미래의 발견을 위한 공간입니다. 모름은 경이로움이 살아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우리는 발견한 것을 존중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지식과 무지 사이에서 편안하게 머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박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압박을. 우리는 단지 존재합니다. 질문하며 탐험하며, 그러나 도달할 필요는 없이 존재합니다. 밤은 우리를 감쌉니다. 모름의 어둠이.
가능성의 어둠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럽습니다. 그것은 휴식입니다. 우리는 흘러갑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마지막 질문으로, 그리고 결국 잠으로 흘러갑니다. 역사를 긴 관점에서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문명은 일어납니다. 천천히 혹은 빠르게 일어납니다. 작은 정착지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은 번영합니다. 예술이 꽃피고 지식이 축적되고 힘이 커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명은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정점 이후에는 쇠퇴가 옵니다. 천천히 혹은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경제가 약화되고 사회가 분열되고 힘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무너집니다. 문명의 흥망성쇠에. 이것은 보편적 패턴입니다. 수메르도, 이집트도, 그리스도, 로마도 이 패턴을 따랐습니다. 마야도, 잉카도, 크메르도 이 패턴을 따랐습니다. 무너진 후에는 무엇이 올까요? 때때로 새로운 문명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긴 어둠의 시기가 옵니다. 시작과 끝의 반복. 역사는 순환합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순환합니다. 왕조가 일어나고 무너집니다. 제국이 확장하고 붕괴합니다. 문명이 꽃피고 시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연속선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명도 우리의 시대도 이 패턴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이전 문명들과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로마인들도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법이, 그들의 공학이, 그들의 조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3000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정말 광대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르칩니다. 기술과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혜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적응력도 필요하다고. 과거를 바라보는 이유. 우리는 왜 과거를 공부할까요? 죽은 문명을, 사라진 사람들을 왜 기억할까요? 향수 때문일까요? 호기심 때문일까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살았고, 사랑했고, 꿈꿨습니다. 그들도 문제가 있었고, 해결하려 노력했고,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과거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무엇이 실패했는지, 어떤 선택이 번영을 가져왔는지, 어떤 선택이 재앙을 가져왔는지.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잃어버린 종족이 실제로 존재했든 아니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밤 탐험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원에 대해, 우리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겸손. 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 수 있다는 겸손. 그것은 또한 경이로움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경이로움, 발견에 대한 경이로움,
미지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그것은 연결입니다. 과거와의 연결, 사라진 사람들과의 연결. 그들도 별을 올려다봤고 질문했고 경이로워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리고 그 연결은 우리를 덜 외롭게 만듭니다. 인간은 항상 이전의 잔해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사실입니다. 많은 도시들이 고대 도시의 폐허 위에 지어졌습니다. 로마 아래에는 더 오래된 정착지가 있습니다. 이스탄불 아래에는 비잔티움이 있고 그 아래에는 더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이전 세대의 지식 위에 쌓입니다. 우리의 문명은 이전 문명의 유산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려받고 배우고 변형시키고 전합니다. 수메르가 정말 최초였든 아니면 그들도 더 오래된 무언가로부터 물려받았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연속성, 전승, 인간 문명의 긴 사슬, 우리는 그 사슬의 일부입니다. 우리 이전에 많은 고리가 있었고 우리 이후에도 많은 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문명도 언젠가는 신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도시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식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러나 역사는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1000년 후, 2000년 후,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들은 우리의 유적을 발굴할까요? 우리의 기록을 읽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전설이 될까요? 고대의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남을까요? 그들도 질문할까요? 21세기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많이 알았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그들은 어디서 지식을 얻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사라졌을까? 우리가 고대인들에게 묻는 것과 같은 질문들을. 순환은 계속됩니다. 조용한 수용.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의 일시성을.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영원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배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은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라진 고대 종족, 잃어버린 문명, 전해진 지식, 왜곡된 기억.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 자체가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과정이, 탐험하는 과정이, 가능성을 상상하는 과정이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졌고, 조금 더 경이로워했고, 조금 더 연결되었습니다. 잠 속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마무리. 이제 우리는 잠들 시간입니다.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와 함께 잠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꿈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새로운 질문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느끼십시오. 들숨과 날숨,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호흡을. 당신의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긴장이 풀리고 무게가 사라지고 편안함이 퍼지는 것을. 역사의 강이 흐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우리는 그 강 위에 떠 있습니다. 우리는 흐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흐릅니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수메르의 바람이 불고 이집트의 별이 빛나고 마야의 비가 내립니다. 모든 것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사라진 고대 종족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있었고, 질문했고,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후에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별들은 움직이고,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우리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21세기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들은 무엇을 알았을까? 그들은 무엇을 꿈꿨을까? 그리고 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노력했다고. 그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배우려 했다고. 그들은 영원하지 않았지만 의미를 찾으려 했다고. 당신의 호흡은 더 느려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의식의 경계에 있습니다. 깨어 있음과 잠 사이에, 현실과 꿈 사이에 있습니다. 그곳은 평화롭습니다. 그곳은 고요합니다. 모래가 속삭입니다. 바람이 노래합니다. 별들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안전합니다. 역사의 품에서, 시간의 흐름에서, 존재의 연속성에서 안전합니다. 잠드십시오.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질문들은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경이로움도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신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사라진 종족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문명의 가능성을, 전해진 지식의 신비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었기를, 경이로움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질문들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역사의 밤을, 더 많은 과거의 속삭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깊이, 더 멀리 탐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아직 질문되지 않은 질문들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순간은 잠을 위한 것입니다. 강은 흐릅니다. 바다로 흐릅니다. 우리도 흐릅니다. 깊이로, 고요로, 잠으로 흐릅니다. 별빛은 부드럽습니다. 시간은 느립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숨을 쉽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당신은 잠듭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꿈속에서, 그리고 꿈 너머에서. 좋은 밤 되십시오. 평화로운 꿈 꾸십시오. 시간의 강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기를.